자, 가도록 합니다. 조금 애매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요 시트, 요 책을 다 정리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는 정리를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예요. 함수 파트. 정의역, 공역, 치역. 이 표현이 뭔지는 기억나요? 중학교 때도 이런 표현을 쓰기는 하거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1도 기억 안 난다라고 주장하실 거예요. 그 얼굴은 도대체 뭔데? 어? 안 배웠어요. 알았어요. 자, 이거는 봤어요. 이거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최소한 이건 봤겠죠. 그죠? 어? 자, 여기 후보가 됐던 애들 X, 그죠? X 값들에 대해서 X 값들이 마구마구 들어갈 때 대응되는 Y 이런 형태를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해보자라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죠? 자, 이걸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르고요. 자, 후보가 됐던 애들을 뭐라고 불러요? 공역이라고 불러요. 후보가 됐던 애들. 뭐 예를 들어서 실수 전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1부터 10까지 이렇게 제한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함수가 무제한으로 날아가지 않아요. 여기서 함수 정해역 x값이 될 수 있었던 후보가 10개, y값이 될 수 있었던 후보가 10개 이런 식으로 제한되는 경우를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도 대응 관계가 형성되는 모든 것들을 뭐라고 불러요? 함수라고 불러요. 대응 관계가 형성되기만 하면 규칙성이 뭐 따로 하나의 식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1차 함수, 2차 함수처럼. 그죠? 그렇게 표현되지 않은 어떤 형태의 대응이건 대응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함수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 중에서 어떻게? X값의 후보, 걔네들을 정해역이라고 이름 붙이게 되고요. Y값이 될 수 있었던 후보들을 뭐라고 불러요? 공역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중에서 실제 화살표를 맞은 애들을 뭐라고 부르고요? 치역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냥 이름을 이렇게 정의하기로 하자. 그게 약속일 뿐이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자, 함수 형태가 마구마구 달라도요. 함수 형태가 마구마구 달라도 대응 관계가 동일하다면은 그 두 개의 함수는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대응 관계가 동일하다면. 자, 그 예가 바로 여기 이어지는 65번입니다. 자, 65번 이렇게 있어요. A, B를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 함수 F하고 G하고 생긴 거 당연히 다르죠. 그죠? 겁나 다르죠. 그죠? 그죠? 겁나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거는 정의역이 딱 몇 개밖에 세팅이 안 된대? 두 개밖에 세팅이 안 된대. 그죠? 그 두 개의 정의역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 때려는 결과값이랑 여기에 때려는 결과값, 여기에 A하고 B가 여기에 어딘가 Y로 대응되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그 대응 관계가 동일하면은 두 개 함수는 똑같아요 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요. 대응 관계가 똑같은 함수는 똑같은 함수니까. 이렇게 수식이 다르게 생겼지만. 그죠?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어떤 x값이 여기 대입됐을 때 어떤 x값이 알파 베타라고 얘기합시다. 알파 베타. 알파가 여기 대입됐을 때 결과값, 여기 대입됐을 때 결과값이 똑같아야 되잖아. 그죠? 그럼 무슨 짓을 해야겠어? fx equal gx 이렇게 돼야겠죠. 그죠? 그죠?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값은 당연히 몇 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 요거 2차식이니까. 그죠? 여기 1차식이니까 요거 넘겨가지고 equal형으로 만들어서 2차 방정식 풀면 그는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죠? 이퀄 G였잖아. F 이퀄 G였으니까 이거 넘기면 F 마지 이퀄 0 형태로 만들 수 있고요. 그것도 놓쳤어. 예. 이거 지우고 넘겼다고 또 고세 엉뚱한 거 생각하고 있었지요. 예,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제? 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문제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함수 이론 이렇게 써서 얘기했지만 결국에 뭐 풀으란 얘기가 돼버려? 2차 함수 풀으란 얘기가 되고요. A 뿔B 구하라네요. 어이씨, 근거계수의 관계 쓰면 되겠네요. 사실은 끝났어요. 답이 얼마인지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면 생각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자, 가이드까지만 드릴 겁니다. 답까지 구체적으로 아이씨. 답이 얼마야? 너 답 보여 혹시? 2는 아니죠. 이거 넘겨야 되잖아. 이거 넘겨가지고 정리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F 마지 구조니까 이거 넘어와서 그냥 이거 써봅시다. x제곱 플러스 또 x의 마사 이퀄 5x의 마육. 이거 x값들과 똑같다는 얘기는 두 개 등식 성립한다는 얘기. 그죠? 그래서 2차식의 근을 구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가 돼버렸고요. 그죠? 그럼 이 넘기면 어떻게 x제곱에 마이너스 3x에 6이니까 뿔2 이퀄 0 이렇게 돼버리겠네. 그죠? 이거 굳이 풀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죠? 근거계수 관계 우리 앞에서 배웠으니까 배운 건 써먹어야죠. 그죠? 그래서 답은 얼마라고 얘기하게 돼요? 이라고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쉽게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함수가 똑같다라는 표현은 결국에 뭐라고요? 대응 관계가 똑같으면 함수는 똑같아요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함수 형태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함수가 똑같다라는 표현의 입장에서는. 알겠습니까? 자, 일단 어떻게?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 정의역, 종역, 치역 이 개념이 나중에 경우의 수 파트에 또 갖다 쓰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중요해요. 상황들이. 상황의 구조와 정의들이 조금 중요해집니다. 자, 그래서 문제들을 조금씩 살펴보긴 해야 되는데요. 공역은 뭐가 되고요, 여기는? 공역은 1, 2, 3, 4, 5까지, 그죠?
근데 그 중에 화살표를 맞은 자식이 뭐라고요? 치역. 그러니까 치역은 2하고 4하고 5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죠? 자, 함수인 걸 찾으라 그랬어요. 근데 제한 범위가 빵 1, 2, 3에서 마일에서 0, 1, 2 이렇게 될 때. 그죠? 그죠?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y는 놀아도 돼요? 안 돼요? y는 노는 애가 있어도 되죠. 그죠? y는 노는 애가 있어도 되는데 함수의 정의 자체에서 x가 노는 애가 있으면 안 돼요. 여기 만약에 이렇게 4가 있어 칩시다. 근데 이 자식은 어디로 갈지 정해지지 않아요? 그럼 4는 놀게 되겠죠. 그죠? 놀면은 얘는 함수라고 정의하지 않아요. 약속이에요. 그냥 기본적인. 정해역에서는 노는 자식이 있으면 안 되더라. 라는 상황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오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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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쵸. y는 놀아도 된다는 얘기죠. 함수의 정의 자체에서. x는 존재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거 대입해가지고 이 중에 없어. 그럼 존재 안 하지. 그죠? 그러면 그 자식은 요 제한 범위 안에서는 x에서 y를 함수라고 얘기할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가 돼버리죠. x에서 갈 데가 없어요. x가 놀아버리게 되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일단 기본적인 약속들은 그래요. 솔직히 이거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어디쯤까지를 정리해야 될지가 제 입장에는 솔직히 애매하긴 한데요.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정리를 할 거예요. 이 책에서 요구하는 내용까지는. 알겠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용어들이 계속해서 튀어나와요. 1대1 함수, 1대1 대응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게 1대1 함수고 어떤 게 1대1 대응이고 어떤 게 그냥 함수일까요? 네, 이 자식이 대응이고요. 이 자식은 1대1 함수만 만족하고요. 이 자식은 그냥 일반적인 함수고요. 그죠? 노는 애가 있네. 많이 노네. 그죠? 놀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서로 다른 x가 하나로 가도 돼요? 안 돼요? 그거 돼요? 안 돼요? 돼요. 왜요? 이거 생각하면 너무 편안하게 돼요. 이거 2차 함수잖아요. 그죠? 근데 x가 여기 y 똑같은 값 나오는데 요 값에 대입해도 요 값 나오고 요 값 대입해도 요 값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그 상황은 벤다그램 상황에서 표현하면 서로 다른 어떤 게 하나의 y 값으로 가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리 이거 2차 함수라고 부르는데 주저함이 없었잖아요. 그죠? 이 녀석은 2차 함수, 함수라고 정의하는데 위배가 되지 않습니다. 두 개 먹어도. 그죠? 하나에 서로 다른 x가 꽂혀도. 와, 이건 뭐 그냥 1대1은 말 그대로 표현 그대로의 1대1이에요. 그죠? 이거는 2대1로 먹었네. 그죠? 그죠? 그래서 이건 1대1 함수라는 표현을 만족 못 하고요. 이건 1대1 함수가 됩니다. 그죠? 1대1 함수가 됩니다. 한 개씩 먹었잖아. 한 개씩 사이좋게. 그죠? 이 자식이 노는 건 그닥 중요하지 않다. 일단은. 그죠? 그래서 이 상황을 뭐라고요? 한 개씩 한 개씩 먹어요. 1대1 함수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그죠? 근데 1대1 대응에는 추가 조건이 있어요. 추가 조건이. 대응이라고 표현 1대1이면서 추가 조건이 필요한 게 1대1 대응이라는 표현의 함수고요. 여기서 뭐라고 표현해요? 공역과 치역이 같을 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노는 y가 없어야 돼요. 그죠? 그죠?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얘기는 노는 y가 없을 때 그거를 추가적인 이름으로 뭐라고요? 1대1이면서 대응이다. 그죠? 1대1 함수 조건에 추가된 무언가가 필요해요. 노는 y가 없어야 되는 조건까지 만족하면 걔는 1대1 대응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요거는 1대1 함수는 되지만 1대1 대응은 안 돼요. 이 자식은 노는 y가 없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이면서 동시에 1대1 대응이다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거는 살짝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풀라 그러면 못 풀 확률이 99%예요. 자, 이거는 볼게요. 자, 어떻게 돼야 될까요? 와, 이번에는 x가 범위로 주어졌어. 무한으로 주어졌네. 그죠? 이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수들. 이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수들. 그죠? 근데 그게 1대1 대응이 돼야 된대. 그죠? x 놀면 돼요? 안 돼요? y도 놀면 안 돼요. 그죠? 그럼 근데 이거 뭐야? 이 자식이 어떤 형태죠? 직선이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겠어요? x는 쓸 수 있는 값이 1에서 3까지인데요. y값은 2에서 6까지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땡땡땡 날아가고 땡땡땡 날아가고 땡땡땡 날아가고 땡땡땡 날아가요. 그죠? 그죠? 쓸 수 있는 x값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쓸 수 있는 y값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죠? x에서 노는 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날아갔다 진짜.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x는 안 놀죠. x는 안 노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y값이 나와요. 요 구간에서만. 그죠? 그럼 노는 y가 마구마구 생기네? 그죠? 대응 안 되는 y값이 생기잖아요. 야, 여기부터 대입하면 요 값 나오고요. 여기 대입하면 3 대입하면 요 높이 요거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직선이 이렇게 날아가면 만약에. 그죠? 그러면 노는 y가 생기잖아. 그럼 1대1이 돼요? 안 돼요? 노는 y가 생기니까 1대1 대응이 안 되죠. 1대1은 되는데 1대1 함수는 되는데 1대1 대응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런데 문제에서 1대1 대응되기를 원하잖아. 그죠? 그럼 이렇게 날아가면 안 되네. 여기까지 동의하세요? 아주머니, 노는 y가 생긴다는 표현 자체를 이해 못하겠어요? 어? 여기 x축, y축, 1에서 3까지, 2에서 6까지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꽂혔다면은 여기 위에 노는 요거 y값 대응 안 생기고요. 여기도 y값 대응 안 생기고 놀잖아요. y값이 놀게 되잖아요. 이해돼요? 어려워요, 여기. 자,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날아가면 어떻게 될까? 직선이 이렇게 날아가면은. 이렇게 날아가면은 요 값부터만 함수값이 생기고 여기까지만 함수값이 생기지. 노는 x가 생기죠. 요 x값들에 대해서는 y값이 대응 안 되죠. 쓸 수 있는 범위가 2에서 6까지밖에 없는데 함수값이 여기 이렇게 나와버리면 1에서 요 포인트까지는 x가 정의가 안 돼 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또 안 되겠네? 그죠? 그죠? 그럼 노는 x도 안 생기고 노는 y도 안 생기려면 직선의 형태는 어떻게 날아가는 수밖에 없겠어? 이렇게 채우거나 이렇게 채우는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노는 x가 하나도 안 생기게 되죠. 모든 x값에 대해서 함수값 다 정의되고 모든 y값에 대해서 다 채워지게 되고 노는 y도 안 생기고요. 그죠? 맞아요? 그럼 이렇게 채워지거나 이렇게 채워지거나인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기울기가 뭐보다 작아야 된대요? 0보다 작아야 된대요. 그죠? 그럼 어떻게 채워지는 거야? 요 1번식이에요? 2번식이에요? 2번식을 구해라는 얘기가 돼버리겠죠. 그죠? 자, 이게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의 차이에 대한 접근입니다. 아마도 니네 기말고사가 아니고요. 요거 시험 범위 학교 시험 볼 때요. 요 문제는 그냥 100%짜리예요. 무조건 나오는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나옵니다. 네. 뭐가 3이랑 6이요? 요 포인트하고 요 포인트, 요 2번이죠. 기울기 마이너스. 요 포인트하고 요 포인트를 지나는 직선의 식을 구하라는 얘기가 돼버리겠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먹겠어? 들어와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살짝 오버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네, 일단 여기까지 문제 풀면서 좀 이따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네. 자, 질문 나온 거 몇 개 정리할게요. 66하고 67 두 개를 볼게요. 1대1 함수를 찾으세요라고 주장하잖아. 그죠? 자, 보다시피 y 콜 x 제곱 그래프는 포물선 그려지잖아. 1대1일 리가 없잖아. 그죠? 그죠? 이 자식은 탈락이고요. 그죠? 자, 이 자식 y콜 2x의 마일이니까 기울기 2짜리 절편 마일 뭐 이렇게 날아가겠네요. 1대1 맞네요. 그죠? 자, 이 자식은 어떻게 돼요? y콜 절대값 x의 그래프 0보다 클 때는 그냥 나오니까 이렇게 날아갈 거고요. 그죠?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 되잖아. 그죠? 0보다 x값 0보다 작을 때 그럼 y콜 얼마? 마x 될 거고요. 그럼 이렇게 날아가겠네요. V자 형태의 그래프 그려집니다. 꺾인 형태의 그래프. 그죠? 당연히 이 녀석 어떻게 될 수밖에 없고요. 1대1 그럴 리가요. 오고요. 그죠? 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y콜 루트 x 그래프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근데 0일 때 0 되고요. 1일 때 1 되고요. 2일 땐 루트 2밖에 안 되고요. 3일 땐 루트 3 돼요. 점점 꺾이겠네요. 그죠? 자, 뒤에 나오게 돼요. 무리함수 그래프 해가지고. 자, 이거는 이렇게 원점 출발해서 이렇게 날아가요. 0보다 작은 부분에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못 들어가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날아가요. 1대1 얘도 1대1이겠네요. 1대1이겠네요. 얘는 안 되는 거 확인했네요. 이런 식으로 정리. 1대1이잖아요. x 하나에 y 하나씩 먹잖아요. 겹치는 거 생겨요? 네. 자, 여기 봅시다. A, B, C가 어디로 대응된대요? 1, 2, 3, 4로 대응된대요. 그죠? 그죠? 함수의 개수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x가 1, 2, 3, 4 중에 하나든 먹을 수 있죠. A에 갈 수 있는 선택지는 몇 가지야? 4개고요. 그죠? 그죠? B가 갈 수 있는 선택지 몇 가지야? 몇 개? 아니요. 4개요. 왜? 함수라 그랬잖아요. 똑같이 또 먹어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럼 B도 4가지. 그죠? C도 4가지. 그래서 함수의 개수 하면 4에 삼성되고 끝납니다. 그죠? 여기까지 이렇게. 자, 그런데 1대1 함수의 개수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돼요? A가 4가지 중에 하나 먹을 수 있는데 B는 A가 먹은 거 못 먹잖아요. 그죠? 하나 줄어들겠네요. B는 갈 수 있는 게 3가지고요. 그죠? C는 갈 수 있는 게 2가지밖에 없겠죠. 그죠? 먹은 거 2개를 못 먹으니까 1대1로 먹으려면. 그죠? 그래서 경우의 수 곱의 법칙 따르고요. 그래서 4, 3, 2 곱해가 24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네, 그렇게 정리되고 끝납니다. 자, 계속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잠깐 볼게요. 자, 여기 항등함수, 상수함수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항등은 무슨 뜻이죠? 뭐 같단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항등함수는 뭐야? 들어간 값이 그대로 나오는 걸 항등함수라고 불러요. 1 들어가니까 1 나왔네요. 2 들어가니까 2 나오고요. 3 들어가니까 3 나오고요. 그죠? 들어간 값이 그대로 나오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항등함수라고 부르고요. 이 녀석은 뭐예요?
들어간 게 전부 다 어떤 거 똑같은 값 하나가 나와요. 상수 하나로 통일돼요. 함수값이. 그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고요? 상수함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나타내면 y 콜 a 이렇게 쓰고요. 하나로 통일. 예를 들어서 어떻게 y 콜 3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함수값들이 다 3이 튀어나와요. 이런 얘기 돼버리겠지. 그죠? 그래서 그래프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고요? x축의 평행한 형태의 라인이 날아가요. y 콜 a의 형태들이 상수함수의 케이스가 되고요. 그죠? 이 녀석은 뭐가 되고요? 들어간 값 똑같은 거 1 들어가면 1 나오고 2 들어가면 2 나오고 3 들어가면 3 나와야 된다잖아. 그죠? 들어간 값이 그대로 나와요. 이걸 뭐라고요? y 콜 x라고 쓰게 되고요. 그래프에 그려보면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기울기 일자리. 원점 지나는 형태. 들어간 값 그대로 나와요. 들어간 값 그대로 나와요. 이런 케이스.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항등함수하고 상수함수가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되고 함수식으로 어떻게 표현되고요. 그래프로 어떻게 그려는지까지가 통으로 다 이해가 돼 있으셔야 돼요. 어떤 형태로 물어보건 답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상수함수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될 상황, 그리고 함수식으로 표현됐을 때, 그리고 그래프로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지 그것까지 다 정리가 돼 주셔야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오케이? 니네 5분만 있다 시작할 거예요. 네. 자, 이 녀석은 어떻게 돼요? 함수에 한 번 들어가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떤 조작의 함수에 한 번 들어갔다가 그 조작돼서 나온 결과값을 어디에? 다른 함수에 또 한 번 기어 넣, 또 한 번 때려 넣겠다는 얘기고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합성함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f에 x가 기어더라고요. 그 결과값을 다시 어떻게 때려 넣었어요? g에다 때려 넣었어요. 그죠? 그죠? 먼저 어디에 들어갔죠? f에 먼저 들어갔어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g에 들어갔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함수의 표현을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x가 가까운 f에 들어가고요. 그 결과값을 다시 g에 넣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거를 이렇게 묶어서 쓰면은 x f에 때려 넣고요. 그 결과값을 다시 g의 x 자리에 다시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구조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점 찍어가지고 표현한 이걸 뭐라고 얘기하게 돼요? 합성함수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냥 결과 나온 거 다시 또 다른 어떤 형태의 함수에 한 번 더 때려 넣겠다. 그 내용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거 이렇게 표현하면 무슨 의미겠어요? 요 함수 fx에 대해서 마일 때려놓고 그 결과값 나온 걸 다시 한번 f에 또 때려넣겠다는 얘기야.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게 합성함수 상황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잠깐만요. 못 풀어요 될 만한 게 일단은 없네요. 일단은 없어요. 자,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자리를 바꿔요. A 더하기 B를 하나 B 더하기 A를 해요. 이게 뭐라고 부르죠? 교환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함수에 대해서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아요. 자리를 바꾸면. 여기다가 2를 때려 넣었을 때 G에 2 때려 넣고 결과값을 다시 F 때려 넣었을 때. 그죠? 아니면은 F에 2 때려 넣고 그 결과값을 다시 G에 때려 넣었을 때 그 결과값이 같아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함수의 합성에 대해서는 교환법칙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근데 이건 무슨 법칙이죠? 동일 종류의 연산이 여러 번 반복될 때. 그죠? 이건 무슨 법칙? 결합법칙이라고 얘기하고요. 그죠? 결합법칙은 그런데 성립한다. 때려 넣는 순서가 바뀌지는 않잖아요. 합성하고 난 다음에 아니면 합성하고 넣은 다음에 순서는 FGH 그대로 고정, 순서는 FGH 그대로 고정이거든요. 합성하면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H가 G의 X자리에 기어 들어가게 돼요.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FG 합성한 상태에서 G가 F에 자 F에 여기 G가 기어 들어가게 되고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다시 H가 합성이니까 요 H가 여기 다시 한번 H 기어 들어가잖아요. 그죠? FGH 순서대로 크게 써봅시다. G에 여기 H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이 앞에 거는 그죠? 그죠? 아니다. F 합성 G에 H니까 뭐 결론적으로 똑같네요. 결론적으로 똑같고요.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GH 합성하면 HX G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죠? 그게 다시 F에 들어가요. 결론적으로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결합법칙은 성립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해달라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자, 이 사이에 이어지는 요거 한 챕터 한 챕터들이 전부 다 1시간, 2시간짜리 내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는 하긴 할 거예요. 자, 큰 틀에서는 이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아마 19까지는 정리가 가능할 겁니다. 다시 문제 확인 들어갈게요.
자, 갑시다. 질문이 또 나와주셨네요. 몇 번이요? 네, 69번으로 갑니다. 네, 69왜요? 네, 네, 그렇죠. 항등함수는 무조건 한 개죠. 네. 아, 1, 2, 3이 1몰빵 될 때 상수함수 하나, 그죠? 1, 2, 3이 어디에 몰빵 될 때? 2에 몰빵 될 때 상수함수 하나. 예, 이거요. 1, 2, 3에서 1, 2, 3으로의 함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항등함수라는 거는 어떻게 들어간 거 그대로 넣어야 되니까 한 개밖에 안 나오고요. 그죠? 근데 상수함수라는 개념은 뭐야? 하나로 몰빵 될 때죠? 그럼 1에 몰빵 될 때, 1에 몰빵 될 때 종류 하나. 그죠? 예, 역시나 2에 몰빵 될 때 또 상수함수 하나. 그죠? 3에 몰빵 될 때 또 하나.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상수함수의 개수는 몇 개라고 보는 게 맞겠어요? 3개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죠? 네, 그 얘기예요. 자, 정리됐으면 다음으로 갈 겁니다. 일단 쭉쭉 진행하고 난 다음에 문제 풀이하면서 다시 질문 정리할게요. 자, 봅시다. 출발할게요. 아주머니, 출발요. 자, 이번에 우리 주제는 역함수래요. 여기 무슨 역자일까요? 네, 반대할 때 역이에요. 역수 취하다 할 때 그 역자, 반대의 의미를 가지는 역함수. 자, 이쪽 방의 함수를 뭐라고 본다면 F라고 본다면 그 반대쪽 대응을 역함수라고 얘기해서 여기 F의 인버스라고 있고요. 마이너스 1을 쓰게 됩니다. 인버스라고 읽어요. 자, 이걸 뭐라고 정의한다고요? 어떤 함수 F가 정의될 때 그 자식의 역함수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서로서로 역함수 관계겠죠? 얘의 역함수는 얘일 거고요. 얘의 역함수는 얘일 거고요. 그죠? 여기까지 일단 오케이? 자, 근데 우리 아까 얘기했었죠. 오씨, 노는 애가 이쪽으로 이쪽 방향하면 함수 정의된다 쳐,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노는 애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노는 애가 있으면 이쪽 방향에서는 상관이 없어, 그죠? 근데 이쪽 방향 함수를 정의할 때 노는 애가 있으면 함수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노는 x가 생기면, 그죠? 그래서 어떻게? 아, 역함수가 정의돼서 무슨 조건이 필요하겠어? 노는 애가 있으면 안 되니까 무조건 뭐가 돼야겠어? 1대1 대응이 돼야겠지, 그지? 1대1 함수까지만 해가지고도 안 돼요, 그죠? 1대1 대응이 돼야 노는 x 없고요. 그죠? 근데 어떻게 1대1이 만약에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 칩시다. 1, 2, 3이었고 1, 2, 3이었는데 예,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었다. 그런데 여기 3이 없어요. 그럼 이렇게 돼 있다 칩시다. 그죠? 이쪽 방향의 함수를 정의하는 데는 아무 무리가 없죠. 그죠? 근데 이쪽 방향의 함수 정의돼야 안 돼요. 1이 1도 되고 2도 되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필수적으로 무슨 조건이 필요해요? 역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1대1 조건이 필요하고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노는 애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역방향이 정의가 안 돼 버리죠. 원래 함수가 노는 애가 있었다면 y에서. 그죠? 그래서 무슨 조건도 필요하고요? 대응 조건도 필요하고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떤 함수의 역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 1대1 대응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역함수 관계는 결국에 뭘 얘기한다고요? 거꾸로 방향, 역방향의 대응 관계를 얘기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건 무슨 의미겠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인버스네요. 그죠? 그럼 이쪽 땅의 대응 관계에서 얼마를 대입했을 때? 마일 대입했을 때. 그죠? 그러면 결국에 얼마란 얘기야? 3이란 얘기가 돼버리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 얘기예요. 그거밖에 일단은 없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G의 역함수에 K 대입해서 3 나왔다는 얘기잖아. 그죠? 아니 G의 역함수에 K 대입해서 3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F에 뭘 대입했을 때 요거 계산된 값이 뭘지 모르겠지만 그죠? 그죠? F에 뭔가를 대입해 가지고 A라고 얘기해 봅시다. G 인버스의 K가 A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죠? G 인버스의 K 계산해 가지고 통째로 F에 들어갔을 때 3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결국 F에 요 G 인버스의 K를 만약에 A라고 놔버린다면 F에 A를 대입했을 때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야? 3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죠? 합성 구조잖아요. 앞에서 합성을 안 보고 넘어오니까 또 잘 몰라요. 요거 F, G 인버스 합성 K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이걸 다 했으면 F에 여기 괄호 G 인버스의 K 이렇게 계산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그게 3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자, 그런데 요 값을 만약에 뭐라고 놓는다면 A라고 놓는다면 그죠? 그럼 F에 얼마를 대입해서 A가 돼서 3이라는 얘기인데 A 값이 얼마인지 찾을 거 아니야. 그죠? 그죠? 그러면 결국에 G 인버스의 K가 얼마인지가 나오겠네. 그죠? 얼마죠? 그냥 해보자. FA가 3이니까 4A 마오가 4A 마오가 3이라는 얘기고요. 넘어가네요. 그러면 4A는 얼마? 8이라는 얘기고 A는 2였다는 얘기겠네. 그죠?
그럼 결국 A는 2네. 그죠? 그럼 A는 equal 2. 그럼 G 인버스의 K가 얼마? 2란 얘기고요. 그죠? 그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G 인버스 G라는 함수 이쪽 방이었다고 이걸 G의 인버스라고 한다면 G 인버스에 K 대입했을 때 2가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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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결국에 원함수 G의 입장에서는 2 대입해서 K가 나온다는 얘기네. 그죠? 끝났다는 게 보여요? 아주머니 따라오셨어요? 계속 상태가 안 좋아. 지난주에도 지난 시험 때도 그렇더니만 그래. 잠 안 자요? 바빠요? 따라왔어요? 못 따라왔어요? 어디부터요? 어디부터요? 이 문제 말고 안쪽 이전 파트부터 못 따라온 게 있었으면 얘기를 하셨어야 돼요. 커팅하고 여기 안에서 못 따라왔어요? 여기요? 요거 전체를 A라고 봐요. 이거 순서대로 계산하잖아요. K를 G 인버스에 대입해요. 그죠? 그 결과를 다시 F에 대입해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이게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지금? 못하니까 그냥 이거를 몰라요. A라고 잡은 거고요. 그죠? 그래서 요거 G 인버스의 K를 A라고 잡으면 그 A를 F에 대입해서 3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FA는 얼마? 3이었고요. 근데 FA 3인 거 위에 가서 체크해 봤더니 얼마? A는 얼마일 때? 2일 때였고요. 그죠? 근데 그 A가 2인데 그게 결국에 G 인버스의 K가 문제에서 얘기했던 노테이션 그대로 G 인버스의 K가 2였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그래서 G 인버스의 K가 2예요. G 인버스의 K가 2인데 요쪽 방향 G, 요쪽 방향 G 인버스 이렇게 잡으면 G 인버스의 K 대입해서 2 나온 거라는 얘기잖아. 그죠? G 인버스, G 함수 대응 관계를 놓고 볼 때 역방향에 K 대입했을 때 2 나온다는 얘기잖아. G 인버스의 K가 2라는 얘기는. 근데 원함수 G의 입장에서 보면은 원함수 G의 입장에서 보면 2 대입했을 때 K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역방향 대응을 G 인버스라고 잡았고요. 그런데 거기에 얼마 대입했을 때 K 대입했을 때 2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여기까지는 따라왔어요? 역방향 대응 G 인버스에 K 대입했을 때 이 상황을 표현한 게 요 그림이잖아요. 그런데 원함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원함수 이쪽 방향 대응의 입장에서는 원함수 G의 입장에서는 2 대입했을 때 K가 나온다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G 인버스에 2가 K가 G 인버스에 아니죠. 자, G 인버스에 K가 2가 나온다는 얘기는 G의 요쪽 방향 대응 G에 2 대입해서 K가 나온다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K값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함수는 여기 그대로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네. 여기줄 잠깐 넣으면 못 따라와요. 자, 여기까지 다 오케이? 잠깐요. 역함수 됐고요. 자, 여기까지는 하자. 자, 여기 볼게요. 자, 역함수의 성질이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원함수하고 역함수를 다 합성해버리면 뭐가 된다는 얘기야? 이거 항등함수죠.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죠? 항등함수는 들어간 값 그대로 나와요. 그죠? 자,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 x가 1, 2, 3 있었고요. 여기 y가 a, b, c가 있었다 칩시다. 그죠? 그래서 대응관계가 이런 식으로 형성돼 있었다 칩시다. 그죠? 자, 그런데 이게 f고요. 이게 역함수 f 인버스 이쪽 방향이고요. 그죠? 그죠? 그런데 원함수에다가 x를 때려 넣어요. 2를 때려 넣어요. 그죠? 그럼 뭐 나오겠어? a 나올 거고요. 근데 그 a를 다시 역함수에 때려 넣겠다는 얘기죠. 그럼 다시 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최초에 들어갔던 1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다른 모든 상황에서도 똑같죠. 그죠? 그럼 당연히 무슨 얘기를 하게 돼? 원함수하고 역함수를 합성하면 들어간 거 그대로 나와요. x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죠? 당연해요? 자, 두 번째 봅니다. 인버스에 y 때려 넣겠대. 그죠? 그럼 인버스에 이쪽 방향에다 일단 뭐 b를 때려 넣었다 칩시다. 그죠? b 때려 넣으면 3 나올 텐데 그 3을 가지고 다시 원함수 f에 때려 넣어요. 그럼 다시 또 b 나올 거 아니야. 그죠? 들어간 값 그대로 나오겠네. 그죠? 이것도 노테이션은 y로 바뀌었지만 결국에 들어간 거 그대로 넣는 항등함수 돼버린다는 얘기야. 그죠? 원함수하고 역함수를 합성하면 그래서 우리는 결론이 뭐야? 원함수하고 역함수를 합성하면은 그건 무조건 뭐가 들어간 거 그대로 나오는 항등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스위치 끄죠. 알아들었어요? 뭐? 어디부터? 곱하는 거 아니라니까. 이 기호는 합성이라는 뜻이라니까요. 앞에서 합성함수 얘기했잖아요.
두 함수의 합성. 연속적으로 함수에 대입할 때 곱하는 게 아니야. 이거 누가 이걸 곱이라 그랬어. 이 점 찍힌 건 합성이란 뜻이라고요. 두 함수의 합성. 어? 방금 전 거 문제 아직 안 풀었어요? 어디까지 풀었어요? 합성 파트. 70번이요? 아, 여기 아직 안 봤어요. 야, 보고 가자. 보고 가는 게 맞겠어요. 자, 문제를 풀고 따라오세요. 그게 훨씬 더 편해요. 예. 홀드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요. 네. 질문 받고 홀드 할게요. 뭐요? 78번. 7, 8번이요. 역함수를 구하세요예요. y콜 뭐가 돼요? 4x의 마삼. 이거 찌그러졌냐? 이거 맞아요? 자, 역함수는 결국에 뭐예요? 마이너스 4x예요. 자, 뭐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자, 아닌데요? 내 책은 4x 마삼으로 되어 있는데요. 78번. 예. y콜 이게 스캔 뜨다가 밀려서 그래요. 자, 이거예요. 자, 역함수는 뭐하고 뭐가 바뀌죠? x하고 y 자리가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도 x하고 y 자리가 바뀌어요. 함수의 식에서도. 그럼 역함수를 구하라. 역함수의 대응 관계 x하고 y 자리가 왜 y 자리가 바뀐 형태의 대응 관계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결국 역함수를 구하라라고 하면은 뭐라고요? x하고 y 자리 바꿔 가지고 y꼴로 고치면 돼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 네, 그건 알겠는데 네. 마지막에 400수저 Y는 해서 네, 그냥 그렇게 쓰면 됩니다. 그냥 요거 xy 자리 바뀌면 대응 관계가 바뀌잖아. x하고 y가. 그죠? 근데 들어가는 값은 결국에 x야. 표현되는 위치만 바뀔 뿐이지. 그죠? 그래가지고 역함수도 결국엔 어떻게 표현해줘요? y콜 어떤 형태? y콜 fx 형태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예. 그래서 xy 자리 바꾸고 y콜로 고치면 끝난다가 역함수를 구해주세요의 예, 결론이에요. 예. 자, 홀드 하겠습니다. 문제 다 풀고 다음 파트 진행할게요. 문제 안 풀고 진행하시니까 뒤에 파트 이해가 조금 느려지는 경향이 있어요.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홀드. 잠시 질문 나온 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75번 질문이래요. 자, FG에 A 때렸을 때, GF에 A 때려 넣었을 때, 이거 방금 전에 한번 나왔던 얘기긴 한데, 솔직히 기억하길 바라질 못하겠거든요. 너무 라이트하게 건드리고 넘어와서, 이거 원래 교환법 성립해요, 안 해요? 교환법 원래는 성립 안 해요. 그죠? 그런데 성립하기엔 교환법칙이 원래는 함수의 합성에는 성립하지 않는데 그 교환법칙이 성립하게 하는 A값을 구하세요라는 의미거든요. 문제의 의도를 해석하자면. 자, 그럼 어떻게 어디부터 때려 넣겠대? G부터 때려 넣겠대. 그죠? 그럼 X마이 때려 넣어요. 이거 돼요. 그죠? 근데 이거를 통으로 들고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 X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X자리에.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야 돼? X마 2에 아, 저 X, 네. Y를 2랑 저 EX에 안 넣었어요. 요 뒤에는 안 넣었다? 예, 요거 대입한 결과값을 통으로 여기다 넣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FG 합성을 구하려면 FG 합성을 구하려면은 요거 자리에 X마이가 X에도 들어가고 여기에 X에도 또 들어가고 그죠? 예, 그래서 FG 합성을 구할 수 있고요. 거꾸로 GF 합성은 상대적으로 좀 쉽죠. 그죠? 요거 전체가 어디 자리에 들어오면 돼? 여기 X 자리에 들어오면 되니까. 그죠? 근데 그거 두 개가 똑같아지게 2차식 풀어달라는 얘기가 돼버리겠죠. 결론적으로. 그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다시 출발합니다. 어디로 가볼까요? 질문 있어요, 없어요? 질문 없어요? 그냥 갑니까? 계속 가보죠. 역함수의 성질까지 끝났고요. 역함수 그래프입니다. 역함수가 뭐라 그랬죠? x하고 y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죠? 정해역하고 치역이 완벽하게 바뀌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서 있다 칩시다. 여기의 좌표가 A, B였다 칩시다. 그죠? 그러면 역함수는 어떻게 돼요? x하고 y 자리가 바뀌죠. 그죠? 그럼 모든 점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겠네요. BA 위치로 바뀌겠네요. 그죠? x하고 y 자리가 바뀌니까. 그죠? 맞아요? 자, 원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날아간다 칩시다.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이 이렇게 박스 치고 또 이렇게 박스 쳐서 바뀔 거예요. 그죠? 여기로 바뀌겠네요. 여기 있던 점은. 그죠? 그죠? 맞아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렇게 돼요. y콜 x의 대칭인 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y콜 x의 대칭인 점, y콜 x의 대칭인 점. 동의하세요? 자, 그래서 어떤 함수의 원함수 y콜 fx가 이렇게 날아가고 있었다? 그거의 역함수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y콜 x의 대칭인 위치로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원함수와 역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이에요. y콜 x의 대칭인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면 역함수가 되겠구나. 왜요? xy 자리가 바뀌어버리니까. 역함수에 들어가면. 그죠? 네. 대응 관계가 x하고 y의 위치가 바뀌어요. y콜 x의 대칭 위치에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렇네요. 네.
확인이 안 될 만한 내용을 봅시다. 확인이 안 될 만한 내용이 없어요. 땡 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리식 연산이래요. 유리식 연산. 자, 부모가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되고요? 통분해야 되고요. 그죠? 통분해야 되어 상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약분되면 B분의 A 되고요. BB 약분되고 D분의 C 되고요. 그죠? 자, 그래서 통분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딱히 의미 없어요. 부모끼리 곱해가지고 통분. 그죠? 약분돼서 원형태, 약분돼서 원형태 갈 수 있게 더하기나 빼기 세팅해주면 게임은 끝나요. 그죠? 부모는 부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나누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역수치에서 곱으로 갑니다. 그죠? 왜 그런지 이유 우리 지금까지 몇 번 얘기했었어요. 그죠? 자, 됐고요.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조금 필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이거 보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이 잡혀요, 안 잡혀요? 자, 기억나요, 이거? 이거 앞에서도 간단하게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 겁니다. 초딩 4학년 때 나오거든요. 이게 사실 공부를 좀 제대로 했으면. A 곱하기 B분의 1 구조예요. 이게 뭐로 바뀐다고요? B마 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빼기 B분의 1로 바뀌어요. 이거를 부분분수 전개라고 얘기하고요. 파셜 익스펜션이라고 이름 붙이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오케이? 이거 알아 몰라? 봤던 기억 나요 안 나요? 처음 보는 얘기인가요? 예? 예, 처음 보는 얘기예요. 잠깐만요. 5분만 있다 뵙겠습니다. 자, 처음 보는 얘기면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게 이렇게 바뀐다는 얘긴데요. 자, 이거 통분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방금 전에 통분하는 거 봤잖아요. A 곱하기 B 되고 B마 A 돼 버릴 거 아니야. 약분하면은 BB A분의 1, 약분하면 A에 날라가고 B분의 1. 그죠? 그럼 요거 뒤에 덩어리가 얘가 되는 거 맞죠? 그죠? 요거 통분하면은 얘 되잖아요. 예, 얘가 얘하고 똑같다는 건 맞죠? 그죠? 그런데 거기다 뭘 곱해요? 앞에 B마 A분의 1을 곱하죠.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돼? 날라가고 뭐만 남아요? A 곱하기 B분의 1만 남죠. 얘가 되는 게 맞네. 그죠? 근데 우리 웬만하면은 복잡한 걸 간단하게 만들고 싶은데, 그죠? 간단한 거를 겁나 복잡하게 만들었네. 그죠? 그죠? 써먹을 때가 있어요? 있으니까 했겠죠. 아니 써먹을 때 겁나 많어. 써먹을 때 겁나 많거든요. 자, 그럼 여기 이 구조에 한번 녹여봅시다. 이 상황을. 여기 덩어리 곱하기 덩어리 분의 1이잖아. 그죠? 그죠? 그런데 이게 뭘로 바뀐다고요? 덩어리 곱하기 덩어리 분의 1은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거 분의 1 곱하기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이걸 어떻게 바뀌겠어요?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얼마 나와요? 요거 이퀄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얼마 나와요? 1 나오죠. 그죠? 그죠? 여기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1. 그럼 여기 1분의 1 되고요. 그죠? 앞에 거 분의 1 얼마? x분의 1. 뒤에 거 얼마? 빼기 이렇게 찢어질 거 아니야. 그죠? 그죠? 근데 여기 뒤에 덩어리도 어떻게 돼요? 똑같죠.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1 나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뒤에 것도 뭘로 찢어져요?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로 찢어지게 돼요. 그죠? 그죠? 저분은 안 따라오시는데 지워지고 요거하고 요거만 남죠. 그죠? 네. 그러면 통분해서 정리하면 게임 끝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걸 뭐라고 부르고요? 부분분수 전개라고 부릅니다. 부분분수 전개라고 부르게 되고요. 종종 써먹게 됩니다. 아주 자주 써먹게 됩니다. 아주 여기저기에서 써먹게 됩니다. 네. 형태를 기억하셔야 돼요. 당연해야 되고요. 확인했잖아요. 그죠? 통분하면은 얘 돼요. 결국에 똑같네. 식 확인했고요. 간단한 걸 복잡하게 만드는데요. 그 간단한 걸 복잡하게 만드는 과정이 생각보다 문제풀이 중에 쓰이는 경우가 겁나 많아요. 알겠습니까? 네. 정리 해보겠습니다. 자, 마저 정리하겠습니다. 유리함수 언제 봤던 거냐면요. 1학년 때 봤어요. 중학교 1학년 때. y 콜 x분의 a 이런 형태의 그래프 본 적 있어요? 기억나요? 뭘 또 안단데 반비례 관계. 약해요. 함수 잘한다고 뽕을 치시더니. 자, 뭐가 됐건. 자, y 콜 x분의 1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죠? x가 1이면 1이고요. 2면 2분의 1이고요. 3이면 3분의 1이고요. 2분의 1이면 2 되고요. 그죠? 그럼 계속해서 무한 증가.
그죠? 이게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100분의 1이면 100되고 1000분의 1이면 1000돼 버리잖아. 그죠? 그러면 계속해서 증가해요. 그러다 쭉 감소해요. 이렇게 그려져요. 그죠? 그죠? 마찬가지로 x가 마1일 때도 어떻게 해요? 마1 나오고 x가 마2면은 마2분의 1, 마3이면 마3분의 1. 아, 분위기가 대충 감이 잡히네요. 그죠?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이렇게 날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죠? 이렇게 만약에 이게 y 콜 x분의 2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프가 1 대입하면 2 나오고요. 그죠? 그럼 여기 a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 콜 x분의 a가 기본인데 a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멀어지겠네. 더 높이 올라가니까. 그죠? 이 a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어떻게 되고요? 점점 더 가까워질 거고요. 만약에 a가 2분의 1이면 x가 1일 때 2분의 1까지밖에 못 올라가잖아요. 그죠? 대충 분위기 잡히나요? 자, 그래서 어떻게 요 a 값이 플러스면은 1사분면하고 4사분면에 이렇게 쌍으로 그려져요. 그래서 이걸 대칭 쌍곡선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자, 만약에 y 콜 x분의 마일이면 어떻게 될까? x분의 마일이면 x가 1일 때 마일 나오니까 여기 그려지겠지. 그죠? x가 마일이면 뿔1 나오니까 여기 그려질 거고요. 근데 똑같겠네. 당연히 뭐 달라질 게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날아가고요. 이렇게 날아가고요. 이렇게 기본 형태 그래프가 그려지겠네. 그죠?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자, 어디를 기준으로?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 쌍곡선 형태가 그려진다가 이 유리함수라고 부르거든요. 사실은 이거를 이 녀석의 정체고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무슨 짓을 할 거냐면 y-2 이퀄 x마 3분의 1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x 대신에 x마 3 들어가면 x축방으로 얼만큼 평행이동? 3만큼 평행이동. 그죠? y 대신에 y마이가 들어가면 y축방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그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원래는 원점 기준 대칭 쌍곡선이었는데 x축방으로 3만큼 y축방으로 2만큼 요 길 기준으로 대칭 쌍곡선 생길 수밖에 없겠지. 그죠? 그죠? 그런데 우리 방금 전에 봤듯이 여기 플러스 값일 때는 어디에 생겨? 요쪽 방향이랑 요쪽 방향 생기겠네. 그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y 콜 x마 p분의 k의 뿔 q면 이 q 넘기면 y마 q죠. 그죠? 그러면 결국에 x축방으로 p만큼 이동, y축방으로 q만큼 이동된 형태의 분수함수, 유리함수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아이의 이름을 그릴 수 있겠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평행이동, 평행이동. k값이 0보다 클 때는 1, 4, 4분면 방향. 그죠? k가 0보다 작으면 2, 4, 4분면 방향. 그죠? 1, 3, 2, 4. 그 방향의 그래프가 대칭 쌍곡선 형태로 그려질 수밖에 없겠네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맞아요? 그죠? 자, 그게 다예요. 요번 챕터는. 요거 정리가 끝나야 요거 그냥 통으로 해버릴까요? 일단 요거 분위기 파악은 돼요. 무슨 말 하고 싶은 건지. 자, 이게 유리함수 분수함수의 이론의 전부예요. 사실은 뭐밖에 없어요. 1학년 때 배웠던 그 반비례 관계 그래프에 평행이동이라는 개념만 들어오면 게임이 끝나버려요. x 대신에 얼마 들어가면 x축방 얼마, y 대신에 얼마 들어가면 y축방 얼마. 여기까지 오케이? 접수됩니까? 거기에 딱 한 발자국만 더 가면 유리식 다룰 수 있는 기본식만 있으면 근데 이런 형태 그죠? 그걸 얘로 고칠 수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고칠 수 있으면 방금 전에 챕터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이잖아. 그죠? 자, 고치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거 봅시다. y 콜 뭐를요? x 마일분의 x 뿔1이래요. 그죠? 자, 어떻게 고치는지 한번 봐봐요. x 마일이고요. 여기 x 마일에 뿔 얼마? 2 잡으면 되겠네요. 그럼 뿔 1이잖아. 그죠? 좌변식하고 우변식 똑같네요. 그죠? 그런데 이건 다시 쓰면 어떻게 되고요? x마일분의 x마일은 1 더하기 x마일분의 2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죠? 요거 1이잖아요. 앞에 거 요 블럭. 그 다음에 요거 블럭 뒤에다 그냥 쓴 거고요. 그죠? 그러네. 그죠? 됐어요? 그럼 끝났네요. 이거는 다시 쓰면 뭐라고 쓰겠어요? y마일 이퀄 x마일분의 2. 그죠? 그럼 이건 y 콜 x분의 2의 그래프를 x축방향 1만큼 y축방향 1만큼 여기 플러스 값이니까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런 그래프가 집 떠들 땐 나보라고요. 이렇게 그려줄 수 있다는 얘기고요. 맞아요? 자, 하나 더 봅시다. 이 녀석도 한번 고쳐볼게요. y콜 얼마? x뿔 2. 근데 여기 2 붙어 있네요. 그죠? 그럼 여기 어떻게 2 곱하기 x뿔 2 묶으면 되겠네요. 그럼 약분해서 정수 뺄 수 있으니까. 그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뭐가 잡혀야 되는데 7. 그럼 2는 4니까 이게 뿔 3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고요? 이퀄 2 더하기 x 플러스 2분의 3이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거 넘기면은 y마 2 돼버리고 x 플러스 2분의 3이고요. 그죠?
끝났네요. 그럼 이건 어떻게 x축방울 얼마만큼? 마이만큼. y축방울 얼마만큼? 이만큼. 이렇게 되고 k값 플러스니까 이쪽 방향 하나 이쪽 방향 하나 이렇게 그래프 그려지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됐어요? 자, 고칠 수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앞에 챕터에서 정리했던 분수함수의 평행이동 케이스하고 완벽하게 똑같아져 버립니다. 그죠? 이동할 수 있죠? 잠깐만요. 요거 네, 문제 정리합시다. 그럼 유리함수 끝까지는 일단 정리할 수 있어요. 무리함수 딱 하나의 주제가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잠시 홀드하고 문제 정리하겠습니다. 질문이 나와서 질문 대응 하나만 하고 출발할게요. 자, 81번 케이스 봅니다. 이거예요. 그죠? 자, 이거는 솔직히 지금은 끝까지 다 정리하기가 애매해요. 이 문제 여기 기억나면 안 되는 게 맞거든요. 자, 요거 두 개 합성한 다음에 역함수래요. 그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원칙이 하나 있거든요. 지금 확인 불가한 원칙. 역함수가 합성한 다음에 역함수는 이게 자리가 바뀌어요. F0 자리가 바뀌고 인버스 이렇게 처리되거든요. 이거 몰라. 알 수가 없어, 이거는. 이거는 언급 안 했던 내용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합성한 거에 인버스를 취하면 자리가 바뀌고 각각 인버스의 합성 구조로 바뀌어요. 근데 우리 여기부터는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돼 버리잖아. 그죠?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 두 개는 뭐야? 원함수하고 역함수니까 이거 무조건 항등함수 돼 버리죠. 들어간 거 똑같이 나오는. 그죠? 요것도 두 개가 뭐야? 원함수하고 역함수니까 들어간 거 그대로 나오는 항등함수 돼 버리죠. 그죠? 그럼 이것도 항등. 항등의 항등이네. 그죠? 그런데 여기에 뒤에 하나 이거 달려있네. 여기까지가 뭐 처리한 거야? 여기까지 처리한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 F 하나 달려있어요.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 뭐야? 얘 항등이고 얘 항등이니까 그냥 뭐 구하란 얘기 돼버려? F3 값 구하란 얘기가 돼버리겠죠. 그죠? 응? 항등이면 들어간 값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어차피 똑같은 값 나올 거 아니야. 들어간 값이. 그죠? 네, 이것도 사실은 거의 니네 중간고사, 기말고사 무조건 나올 주제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요거는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 해석과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요거는 정상적으로는 솔직히 지금 단계에서는 풀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냥 가이드만 드린 거고요. 일단 그래서 네, 이렇게 정리 끝납니다. 홀드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질문이 나와서 질문부터 정리하고 출발할게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자, 미지수가 몇 개 있어요? 아니요, 3개요. K, A, B. 미지수가 3개 있어요. 그죠? 3개를 결정해 게임이 끝나요. 그죠? 그런데 네가 집중했던 데는 여기만 집중했을 거고요. 그죠? 여기 집중하면 식이 몇 개밖에 안 나와요? 2개밖에 안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온 거예요. 어디에 또 집중을 해주셨어야 돼요? 여기에 집중을 해주셨어야 돼요. 치역이 뭐만 나온대요? 마삼이 아닌 모든 것들이 나온대요. 그죠? 원래는 어떻게 나와요? 원래는 0이 아닌 모든 것들이 나오죠. 그죠? 근데 마삼이 아닌 모든 것들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가 y축방을 얼마만큼 이동했다는 얘기야? 마삼만큼 이동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여기 이게 얼마였다는 얘기예요? y 이퀄 이 p가 마삼이었다는 얘기네. 그죠? 그죠? 마삼이죠. 이게 넘어가면 y 뿔삼이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y축방으로 마삼 평행 이동. 그죠? 그러면 이게 b값이 결정이 돼버리죠. 뭘 보는 순간? 요걸 보는 순간. 그죠? 여기까지 오케이 돼요? 그러면 식 2개 나오니까 k값, a값 다 나오겠죠. 그죠? 1 대입하면 얼마 나와야 된다고? 마사 나와야 된대. 그럼 마사 이퀄 얼마? 1 대입하면 1뿔 a에 k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여기 올려가지고 ak씩 하나 나오고요. 그죠? 빵 대입했을 때 마운 하나 그랬으니까 a분의 k 마삼이 여기 마삼 빠졌네. 그죠? 이게 이퀄 얼마? 마오여야 된다는 얘기고. 그럼 여기 식 하나 나올 거 아니야. 여기 이렇게. 그럼 게임은 종료 처리할 수 있게 바뀌죠. 그죠? 다 따라오셨나요? 자, 가봅시다. 무리식과 무리함수 가볼게요. 자, 어떻게든 가긴 가네요. 끝까지. 자, 무리식이에요. 말 그대로 루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걸 무리식이라고 불러요? 미지수 x가 루트 안에 기어 들어와 있을 때. 그죠? 자, 우리 원칙 하나가 있었잖아요. 루트 안에 무조건 뭐밖에 못 와요? 0보다 큰 값밖에 못 와요. 그죠? 그러면 여기 이 자식을 예를 들면은 x는 뭐보다 큰 거밖에 못 와요? 5보다 큰 거밖에 못 온다는 얘기일 거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죠? 자, 뭐가 됐건 이런 식으로 루트 안에 미지수 x가 기어 들어가는 식의 형태를 무리식이라고 얘기하고요. 그죠? 그러면 이 무리함수는 당연히 뭐겠어? 루트 안에 x가 기어 들어간 형태 함수를 무리함수라고 얘기를 하겠네. 그죠? 네, 결국 이게 무리함수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요거의 변형 형태를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일단은 그래요. 여기서는 그냥 무리식, 루트 안에 무리수가, 루트 안에 x가 있어요. 걔네들 정리해 달란 얘기고요. 뭐 뒤에 유리화하래요. 이거 유리화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본 문제에다 뭘 곱하겠어요?
분모문자의 루트 x 뿔 2에 플러스 루트 x 곱하면 되겠네. 그죠? 유리화의 핵심은 항상 뭐예요? 합차 공식. 그죠? 유리화의 핵심은 합차. 그죠? 그래서 미지수가 무리수 안에 기어 들어온 형태에서도 당연히 유리화가 가능하다. 분모에서 무리수를 없애는 게 가능하다. 그죠? 그럼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되니까 x 플러스에서 x 빠지고 분모는 얼마? 2가 될 거고 2 곱하기 여기에 루트 분모 문자에 똑같은 거 곱하니까 x 뿔 2에 플러스 루트 x 이렇게 되고 날라가고 이게 답이겠네요. 결론은.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시간의 루트 루트 안에 미지수 x가 기어 들어와도 우리가 유리수 범위에서 했던 모든 짓이 그냥 웬만하면 다 가능하다라는 게 사실은 결론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104번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어? 이거 루트 안의 값은 무조건 0보다 커야 되죠. 그죠? 그러면 11마 3x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죠? x 플러스 2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죠? 그럼 x는 여기서 마이보다 커요 나올 거고 여기는 뭐보다 작아요 하나 나올 거고요. 3분의 11보다 작아요 나올 거고. 에이 그럼 뭐 요걸 두 개를 모두 실수가 되게 하는 x의 범위 정수계수 결정 가능하겠네. 그죠? 특이사항 없죠? 네. 뜬금없이 이게 왜 나오냐? 자, 버려야 될 건 일단 좀 버리면서 가고요. 자, 무리함수 가봅시다. 무리함수 기본형은 어떻게 되냐면요. 잠깐만요. 무리함수. 예. 자, 무리함수의 기본은 뭐냐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형태가 가장 기본형이 돼요? 이게 기본형이 돼요. 모든 함수는 그냥 때려 넣어보면은 대충 형태를 판단할 수 있겠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게 돼요? 루트 x면은 0이면 0 나오고요. 1 대입하면 1 나오고요. 2 대입하면 루트 1.3 루트 2가 얼마였냐? 1.414였나? 루트 3이 1.731이고요. 그죠? 갑자기 예, 뭐가 됐건. 자, 3 대입하면 루트 3 나올 거고요. 그죠? 4 대입하면 2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럼 이렇게 날아가는 감소할 일은 있어요, 없어요? 감소하지는 않으나 증가 추세가 점점 꺾이겠네. 그죠?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날아가게 돼요. y 꼴 루트 x. 동의하시나요? 자, 그러면 y 이퀄 루트 마 x는 불가능한가요? 가능해요? 왜요? x에 만약에 마이너스 값 들어가면 마마에서 뿔 될 거 아니야.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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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x에 마일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뿔1 될 거고요. 마일 들어가면 뿔1 될 거고요. 마2 들어가면 플러스 루트 2 될 거고요. 그죠? 우와, 이 자식 그래프는 어떻게 날아가겠다? 이렇게 날아가겠네. 그죠? 네. 네, 그러면 x에 그 그냥 양수가 들어가는 건 안 되는. 네. 당연히 안 되죠. 여기도 음수 들어가는 건 안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값밖에 못 들어가요. 왜? 루트 안이 플러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디만 생겨요? 마이너스인 범위에서만 생기죠. x가. 그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요. y 콜 마이너스 루트 x 있어요. 이건 어떻게 돼요? 여기 나온 높이 값들이 이 마이너스 만나가지고 전부 다 밑으로 대칭 위치로 꺾이게 되겠죠. 그죠? 대칭 위치로. 그죠? 그러면 당연히 이 그래프는 어떻게? 이렇게 날아가겠네. 한마디로. 요 x축을 기준으로 접어서 겹치는. 그죠? 맞습니까? 동의하세요? 자, 마지막은 뭘지 네가 얘기해봐. y는 네, y는 마이너스 루트 마 x죠. 네, 요거랑 요거를 다 가지고 있는 애지. 그죠? 당연히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뭐 이렇게 날아가겠네. 접어서 겹쳐요. 그죠? 무리함수를 다 끝냈습니다. 무리함수의 기본 개형 4가지입니다. 그죠? 자, 외우지 않아도 돼요. 상황 판단해보면 당연히 나와요. 그죠? 네, 상황 판단해보면 x 마이너스 값밖에 안 되니까 마이너스 범위 그려주고 플러스의 위치밖에 안 그려져요? 등등등. 그죠? 사실 대칭 얘기도 해야 되거든요. 요거 대칭. 예, 마이너스 붙으니까 x축의 대칭인 형태. 그죠? 요거는 결국에 뭐야? 원점 대칭이죠. 사실은 뒤집고 다시 뒤집은 원점 대칭. 초딩 3학년 때 4학년 때 하나? 4학년 때 했을 것 같은데. 대칭, 점대칭, 선대칭 그때 나오거든요. 사실은. 예? 초딩 때 공부 좀 할 걸. 그죠? 자, 뭐가 됐건 무리함수의 기본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우리 아까 분수함수 정의한 다음에 무슨 짓 했어요? 우리와 아니, 평행이동 했어요. 그죠? 그죠? 여기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무리함수 정의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무슨 짓을 해요? 평행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아까 분수함수일 때는 기준점이 뭐였어? 원점 기준으로. 그죠? 원점 기준으로 이거 대칭점을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판단해요.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죠? 여기도 똑같아요. 출발점이 원래 어디야? 무조건 원점 출발이잖아. 무리함수는. 평행이동이 없었다면. 그죠?
그래서 어떻게 출발점 원점을 기준으로 x축방으로 p만큼 이동. 그래서 p 출발점 p y축방으로 q만큼. 그래서 pq가 되는 거야. 출발점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죠? 어? 네, a가 플러스였다면 이렇게 날아갈 거고요. 그죠? a가 마이너스였다면 어떻게 날아갈 거야? a가 마이너스였다면 당연히 밑으로 날아가겠죠. 이거 뭐 어디 갔어? 마이너스일 때. 왜 이거 다 둘 다 마이너스 붙은 거야? 예. 잠깐만요. 네, 마이너스면 이쪽 방향이 맞죠. 그죠? 그런데 출발점이 이동한 거고요. 그죠? 출발점이 이동한 거고요. 맞습니까? 그럼 그거는 네. 아, 말해요. 괜찮아요. 헷갈려. 헷갈려가지고요. 아까 이거를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이거. 그죠? 요 구조 판단하시고 출발점 이동하고 여기 X에 붙어 있는 부호 마일 때 이쪽 생기고요. 요 앞에 마가 붙으면 밑에 생기고요. 그죠? 네, 그거 판단하시면 차분히 읽어보시면 대충 뭔 소린지 알아들을 거예요. 출발점 이동 그리고 X에 마이너스가 붙었냐 안 붙었냐 이 전체식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냐 안 붙었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차이가 생길 거예요. 그죠? 차분히 앉아서 한번 해보세요. 이 천원된 부호하고 여기 붙어있는 부호들 그리고 그래프의 방향성 똑같이 유지가 되는지 네 생각대로 가는지를 자기 손으로 확인해 보셔야 돼요. 한번은. 알겠습니까? 네. 됐고요. 그러면은 확인해야 될 부분을 봅시다. 평행이동에서 하나만 얘기해 봅시다. 아까 분수함수의 모양을 결정한 요소는 뭐였어? y 콜 x분의 a 케이스 분수함수. a가 똑같으면 모양이 똑같죠. 그죠? 여기 부호가 바뀌어요. 바뀌면 뭐 대칭 위치로 가거나 그런 일이 생기긴 하지만 꺾여진 모양은 똑같아. a 값이 똑같으면. 그죠? 그죠? 2차 함수에서 모양을 결정하는 요소는 뭐였어? 이게 2차 함수고요. 그죠? 그런데 요 뒤에 붙어있는 요 값들은 전부 뭘 결정해? x축, y축 방의 평행이동을 결정할 뿐이죠. 그죠? 그럼 여기 최고차항 계수가 똑같으면 모양이 다 똑같아요. 그런 얘기 했었고요.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게 됩니다. 분수함수에서는 요 a 값이 똑같으면 모양 똑같고요. 그죠? 무리함수에서는 뭐가 똑같으면 모양이 똑같겠어? y 이퀄 루트의 ax x에 붙어있는 요 개수가 똑같으면 모양이 똑같아요. 2x가 될 때랑 2분의 1x가 될 때랑 증가의 경향성이 달라질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은 x에 붙어있는 개수가 똑같으면 똑같아. 그럼 이 자식은 어떻게 돼요? 평행이동에서 똑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앞에 거 3은 똑같아야 돼요. x에 붙어있는 값이. 그죠?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아니면 네. 3번. 4번이죠. 4번 아니면 3번? 이거는 평행이동이 아니고 대칭이동해야 되잖아. 앞에 마이너스 붙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 있던 게 이렇게 바뀌죠. 이거는 평행이동이 아니고 이 자식은 대칭이동했을 때잖아요. 그죠? 그럼 3번이. 네, 그러니까 3번이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런 식으로 접근 가능합니다. 자, 뭐가 됐건 솔직히 좀 억지야. 이렇게 끝내는 거는. 에센셜이나 남들 틀리는 문제 접근하는 건 접근이 안 될 거고요. 그래도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 파악. 네, 솔직히 이것만 요 파트 진짜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요것만 있는 문제만 풀어도 평균은 맞아요. 학교 시험이요? 네. 이게 생각보다 네. 최소한의 기본적인 이해는 다 끝나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 이 상황만 이렇게만 정리를 해도 네. 평균 점수 정도까지 갔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요것만 퍼펙트하게 이해해도 70점. 아이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자, 일단 고생들 하셨고요.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종료하겠습니다. 챕터 테마 얼마였죠? 6이었나요? 테마 6 종료. 고생하셨어요.